살려주십시오. 아기가 나오려 합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1402년의 어느 겨울밤, 저는 차가운 개경의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리보다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마마의 명이시다. 당장 밖으로 나가거라. 냉혹한 명령과 함께 문은 더욱 굳게 잠겼고 저는 어둠이 짙게 깔린 길바닥으로 밀려났습니다. 제가 품은 아이는 조선의 왕 태종 이방원의 핏줄이었습니다. 왕의 아이를 잉태하고도 왜 저는 한겨울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짐승처럼 버려져야 했을까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내쫓으라 명한 이가 바로 태종의 정실 부인이자 저의 주인이었던 원경왕후 민씨였기 때문입니다. 마마, 제발 아기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저의 애원은 북풍에 흩어졌습니다. 오빠 화상이 급히 달려와 거적을 엮어 임시 천막을 만들었고 저는 그 비참한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영군이라 불리게 될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축복이 아닌 서러운 비명이었습니다. 왕의 첫 번째 서자가 태어난 곳은 화려한 산실청이 아닌 얼어붙은 땅 위 거적대기 속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전하의 네 번째 아들이자 후궁의 몸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갓 출산한 산모의 이불과 요까지 모두 빼앗아오너라. 단 하나도 남기지 마라. 방금 아이를 낳은 제게 들려온 왕후마마의 명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마, 산모와 아이가 얼어 죽을 것입니다. 제발 고정하십시오. 계집종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으나 원경왕후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질투의 눈먼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자 자신의 아들들의 앞날을 방해할 어떤 싹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정치가였습니다. 민씨 가문의 노비 출신이었던 제가 왕의 아이를 낳은 것은 그녀에게 이중의 배신이자 왕실의 위계 질서를 흔드는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거처조차 없는 제게서 마지막 온기인 이불마저 빼앗아간 것은 저희 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얼어 죽기를 바라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이라도 입으시오. 부디 버티셔야 합니다. 담장조차 없는 허름한 토담집으로 옮겨져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고 떨고 있을 때 기적처럼 한상좌라는 이가 동정심에 마이 한 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낡은 옷 한 벌이 없었다면 저희는 그날 밤을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비의 서슬퍼른 위세는 그렇게 힘없는 여인과 갓 태어난 왕자의 생명을 짓밟으며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실록은 이 참혹한 문간을 마치 얼어 죽기를 바라는 듯했다 라고 기록하며 왕비의 잔혹함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는 이제 죽은 듯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삽니다. 저는 갓 태어난 경영군을 품에 안고 파주 교화의 친정집으로 내려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왕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제 삶은 여전히 천한 노비의 긋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영민하고 냉철했던 태종 전하께서 과연 자기 아들이 천막에서 태어난 이 비극을 13년이나 모르셨겠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전하, 부디 이 아이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저는 멀리 대궐을 향해 매일 밤 기도하며 전하의 침묵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전하께서는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당시 전하는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 외척인 민씨 가문의 힘이 절실했고 왕비와의 전면전은 정치적으로 득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비천한 신분으로 왕비에게 대항하는 것은 자살형이었음을 알았기에 오직 아들의 목숨만을 위해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화려한 도성의 소식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저는 왕의 얼굴조차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며 아이가 무사히 장성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3년의 세월은 그렇게 시린 비밀을 품은 채 소리 없이 흘러갔고 그 사이 왕비의 형제들은 조선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며 기세를 높여갔습니다. 13년 전 너희 형제들이 내 아들과 그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않았느냐. 1415년 12월 11일 태종 전하의 불호령이 조정을 뒤흔들며 고요했던 전국을 단숨에 뒤엎었습니다. 13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날 밤의 진실이 전하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외척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 전하께서 오랫동안 갈아온 칼날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신하들 앞에서 민씨 형제들이 제 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죄를 낱낱이 밝히며 노여움을 터뜨리셨습니다. 어찌 사람이 그토록 잔인할 수만 있는 말이냐. 신하들의 경악스러운 목소리가 궁궐에 가득했습니다. 이미 첫째와 둘째 처남을 제거한 전하는 이 사건을 결정적인 명분 삼아 남은 민무일과 민무회에게 사약을 내리셨습니다. 저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13년의 억울함은 전하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 아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의 막강한 권세는 전하의 왕권 강화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정치적 도구가 되어 민씨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제가 살아남아 이 모든 역사의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진 풍파와 멸시를 견디어낸 저는 훗날 효순공주를 거쳐 효빈이란 존귀한 칭호를 받으며 왕실의 일원으로 당당히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장성한 아들 경영군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짓밟고 죽이려 했던 원경 왕후는 4명의 남동생을 모두 잃은 채 회한과 슬픔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저는 그녀보다 34년을 더 살며 조선 왕실의 가장 어른으로서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 경영군은 세종대왕의 극진한 예우와 신뢰를 받으며 평생 왕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곡 얼어붙은 천막에서 시작된 제 생애는 이토록 끈질기고 강인했습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화려했던 민씨 가민의 영광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인내하며 살아남은 저의 이야기는 실록에 기록되어 영원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던 그날 밤에 저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으렴. 그것이 너의 진정한 승리란다. 비록 출발은 노비였으나 끝은 왕의 여인이었고 끝까지 살아남아 아들의 행복을 지켜낸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70세가 넘는 천수를 누리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존엄을 얻었습니다.